여러분이 여러분 노트에 적은 질문을 가지고 저의 강의를 듣고 그 답을 찾는 것도 좋고요. 댓글을 달아서 다른 사람과의 그 소통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온라인 북클럽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생각이 되게 많이 복잡해져요. 내 내면이 이랬어. 아니면 내 친구가 어땠어.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 또는 막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전부 다 댓글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른들의 비밀 동화방에서 함께 활동한다는 것을 좀 실감하면서 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굳이 왜, 어째서, 무엇을 의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화는요, 일단 이렇게 그려졌네? 그럼 이 현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 현상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마음 편합니다. 그 세계관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벌써 끝나나요? 하시는 분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막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고 너무 재밌죠. 6개 질문 해결하는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동화가 워낙 짧아서 6개만 추렸습니다. 장미덤불과 꽃, 샹들리에와 교회, 연못과 오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장미덤불에 가시로 찌를 수도 있고 샹들리에로 머리를 내려 찍을 수도 있는데 왜 제일 약해 보이는 오리로 변했을 때 공격한 것인지? 기왕 변신할 수 있으면 칼과 방패 이런 걸로 변해도 되는 것 아닌가? 네. 제가 지금 첫 번째 동화죠. 제가 이 동화의 질문을 보내준 그분들의 얼굴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성별도 모릅니다. 한 그룹인지 여러 그룹에서 이렇게 취합된 건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왠지 이분이 그분인가 하게 자꾸 겹쳐지는 이미지를 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폭력에 예민하시고 그 상상이 자꾸 파괴, 파국, 분노 막 이쪽으로 약간 쏠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지 저에게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제가 정중히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 일단은 이 질문에 의미 해석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클래스 101에서 제가 상품으로 건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질문 형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게요. 장미덤불과 꽃, 샹들리에와 교회, 연못과 오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이 의미에 그 상징성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셨겠죠? 근데 여기에 장미덤불 가시로 찌를 수도 있고 샹들리에로 머리를 내려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 지금 이게 주인공들이 이렇게 변형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장미덤불이라는 주체가 됐고 샹들리에라는 주체가 된 거를 이분이 모르시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들이 곧 장미덤불이자 샹들리에로 된 거거든요. 근데 샹들리에가 누구의 머리를 내려 찍을 수 있나요? 없지 않나요? 사실은 장미덤불이나 샹들리에는 못 움직이는데 전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더 깊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리는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약해 보이는 게 오리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을 내신 분들 말고 구독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장미가 있고요. 샹들리에가 있고요. 오리가 있어요. 누가 제일 무해하고 약해 보이나요? 이분은 오리가 제일 약하고 장미나 샹들리에는 강하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분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거나 코칭을 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도구를 왜 주체로 보고 주체를 왜 도구로 보냐? 샹들리에나 장미가 됐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고 오리가 됐다면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건데 뭔가 혼돈을 일으킨 것 같고요. 거기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식물 또는 물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강한 것이라고, 강한 주체라고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어쨌든 움직이거나 날거나 헤엄칠 수 있으면 주체성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옳겠죠? 그런데 왜 장미덤불과 샹들리에를 강하다고 봤냐? 도구로 해석하신 거예요. 누굴 공격하거나 죽일 수 있는 도구로. 그런데 그들이 도구였나? 라고 저 묻고 싶네요. 누가 변신한 건지 잘 지켜보세요.
혹시 장미를 아름답게 피우고 샹들리에를 반짝거리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헤엄치게 하는 데만 우리는 신경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주은 아이가 공격받고 있어요. 지금 자꾸만 저쪽 팀에게 자꾸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어요. 장미 덤불을 망가뜨려라. 교회 건물을 파괴해라. 물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오리나 장미나 샹들리에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주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레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오리가 이 요리사를 공격해서 물에 빠지게 했어요. 제가 이 시리즈를 이제 쭉 이어갈 텐데 이 질문을 내신 분이 그랬는지 다른 분이 그랬는지 폭력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동화의 세계는 굉장히 폭력이 많고 잔인하고 보복이 아주 끝장 보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질문을 내신 분 좀 유의 있게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지금 설명이 뭔가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완전히 정말 그 바스라질 정도로 완전 분해를 해서 해석을 한 건 클래스 101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연습한 것처럼 아주 멘트가 깔끔하죠. 정말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구비전승된 문학, 인류의 오랜 유산, 이것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제가 이후에 시리즈를 이어나가면서 할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은 아이라는 짧은 동화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의 어떤 면을 보여드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만들게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고찰해보면 좋은지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제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불안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조차 못 느끼면 뭐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맨날 모의고사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찍는 스킬을 연구를 하는 놀이처럼 보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답이 될 것 같은 거를 막 찍은 거예요. 수학을 2개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요, 저는 수학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치고 못 봐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수학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좀 나 자신을 진짜 알아가는 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느끼는 거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레나는 굉장히 어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음 동화는요, 개구리 왕자입니다. 개구리 왕자는 정말 모든 어린이 시절에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 왕자는 정말 재밌게 분석을 했는데 내용에 대한 거 말고도 여러분이 질문하실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왕자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그 질문을 분석하면 좋은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 그 새로운 시리즈를 스타트를 했는데 재밌게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